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4도까지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 곳곳에서 펄펄 끓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폭염 원인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공기가 확 바뀐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서울의 기온이 연 이틀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겁니까? 원래 예보가 35도가 예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만일에 35도까지 올랐다면 1997년 이후 26년 만에 6월 중순 기온으로는 최고 기온을 경신하게 되는 거였는데 네. 35도까지는 오르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을 때 네. 34도의 기온이 머물러 있었고요. 34도라고 하면 6월 중순 기온은 꽤 높은 거지만 기록 안에 들어가진 않은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34도에 머물렀지만 양평 같은 경우에 기온이 37.3도까지 비공식 기록으로 올랐고요. 그 밖에 공식 기록으로는 전주 같은 경우가 35.4도, 그러니까 35도를 넘는 그 폭염이 맹위를 떨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절정을 이룬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차근차근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남부지방 같은 경우 지난 토요일에 35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고요. 폭염주의보가 처음 내려졌습니다. 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처음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일요일에는 상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까지 폭염이 시작이 됐고 서울에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열대야가 나타났던 영동지방 같은 건 오히려 기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요. 오늘도 영동은 기온이 낮았지만 그 밖에 중서부지방,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특히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부분 33도에서 35도.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예. 그래도 습도가 낮아서 조금 버틸만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볕더위와 찜통더위의 차이인데요. 불볕더위라면 아직까지는 습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햇빛 아래에서는 정말 뜨거운 날씨인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조금 살만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이 돼서 7, 8월이 돼서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면 그때는 그늘에 들어가도 여전히 푹푹 찌는 더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불볕더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때 이른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구촌 곳곳이 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반구 곳곳이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화면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화면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뜨거운 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평년보다 뜨거워진 지역입니다.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뜨거운 지역입니다. 우리도 못지않네요. 그렇죠. 진짜. 오른쪽을 예. 좀 보실까요? 화면의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북아메리카가 있죠. 네. 북아메리카의 남쪽, 그러니까 멕시코 지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르고 있고요. 텍사스 지역은 48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좀 와보실까요? 일본과 우리나라 쪽 역시 못지않게 뜨거운 공기가 지금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인도 지역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5월부터 인도는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으로 죽는 한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40도, 45도를 웃도는 현상이 지난 5월부터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년보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더위의 원인 역시 엘니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엘니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엘니뇨라는 거는 적도부분 동태평양, 그러니까 글자로 나와 있는 아래쪽 부분이 적도부분 동태평양, 그리고 태평양 부분의 수온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됐다라는 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년 수온보다 높다라는 건데 0.5도 높아지면 엘니뇨라고 부르고요. 1.5도를 높아지면 강한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2도 이상 높아지면 그때는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 건데 네. 5월부터 엘니뇨로 바뀌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굉장히 짙은 색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게 가을 정도쯤이 되면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상학자들의 예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엘니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 폭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특히 폭염에 연관돼서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현상들도 굉장히 잦아집니다. 특히 슈퍼 태풍이나 또는 태평양 상황에서 만들어진 슈퍼 허리케인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잦아진다는 건 어느 지역에는 그만큼 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가뭄으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지금부터 올 가을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심한 기상이변에 시달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스페인 가뭄도 봤지 않습니까? 15세기 공중 목욕탕에 드러났던 스페인 모습 봤는데 지금이 오늘이 6월 지금 19일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7월, 8월 견뎌야 되는데 계속 더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오늘까지 이어졌던 더위는 내일과 모레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네. 이유는 비가 내립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내리고 모레는 중부지방까지 비가 오면서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온 오늘 34도까지 올랐는데 네. 내일은 30도,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24도까지 떨어집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지만 이번처럼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대부분 27도, 29도, 30도 안팎에 머무는 정도, 그러니까 평년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음 주 날씨가 조금 변수가 많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마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습도가 좀 높아지는 무더위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날씨가 굉장히 변수가 크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다음 주에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그리고 비가 그친 상황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면 폭우도 심해지는데 뭐 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와 가뭄, 또 예. 호우, 폭염과 더위가 서로 같이 폭염과 집중호우가 연관돼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하고 모레 비도 제법 뜨거워진 상태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강우량이 제법 많습니다. 최고 7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 비구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비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한번 비가 내릴 때 최소한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또 기상청은 장마 기간만이 아니라 장마 이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도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게 특히 남부지방에도 집중이 되지만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다음에 게릴라 호우 가능성까지도 내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교차하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교차한다. 일단은 다음 주에 변수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당장 다음 주 날씨 그리고 7, 8월 여름 날씨도 YTN 기상재난팀의 예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